자, 오늘 이데일리 증권시장부 기자들이 꾸려가는 저희 주토피아 메인 코너 339 오네어 시간 또 주인공 중에 한 분, 네, 원다연 기자와 함께 오늘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도 출근하신다는 소식을 네,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 패션은 약간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선택이신가요? 그런 예상치는 못했는데 그렇게 좀 자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컨셉을. 예, 좋습니다. 오늘 어쨌든 대선 하루 앞두고 우리 원다연 기자와 함께 하게 됐는데 최근에 이 지주사 주가 흐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막 신고가를 찍은 곳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원래 지주사 주가는 잘 안 움직여서 그게 문제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 네. 원래 지주사 자체가 이제 뭐 자회사 사업 활동을 이제 뭐 관리하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네. 그 주가가 뭐 크게 빠지지도 않지만 오르지도 않는 그런 무거운 흐름을 보이는 게 통상적인데 네. 최근에는 막 연일 뭐 돌아가면서 지주사가 다 신고가를 찍고 이런 흐름이 있었어요. 오늘은 좀 약간 대선 바로 앞두고 차익 실현 같은 게 나타나면서 네.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도 뭐 영원무역 홀딩스나 S&T 홀딩스 이런 지주사는 또 52주 신고가를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지난 한 달 동안으로 주요 지주사 기준으로 보면은 뭐 두산 같은 경우는 60% 넘게 올랐고 SK도 20%, 효성 같은 경우에 40% 이렇게 줄줄이 다 엄청 큰 폭으로 뛰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오늘 이제 왜 이렇게 지주사 주가가 뛰고 있나 이런 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주가 흐름으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리를 하자면 최근 이 지주사들의 주가 흐름이 좀 평소와 다르게 움직였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오르는 이유를 먼저 짚어봐야겠어요? 네, 이제 앞에 말씀하셨지만 이제 내일이면 이제 대선 본투표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새 정부가 바로 출범을 하는데 지금 이제 뭐 여야 후보를 막론하고 이제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자본시장 활성화 이런 걸 엄청 강조하면서 관련된 공약들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이게 결국 이어지는 게 이제 국내 증시를 띄우기 위해서는 이제 PBR이 낮은 종목들이 이제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돼야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그럼 이 과정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뭘까? 요거를 찾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주사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사실 지금 지주사는 뭐 종목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그 순자산 가치에 비해서 뭐 적게는 30%에서 50%까지 좀 할인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렇게 왜 그럼 지주사 주가가 지금까지 이렇게 좀 저평가 받아왔냐? 이 이유를 보면 지금 네. 그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이랑 관련해서 지주사 주가가 왜 최근에 상승했냐? 요거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이제 크게 제일 문제된 게 이제 중복 상장 문제랑 이제 지주사들의 이런 초국적인 주주 환원 요런 게 좀 문제여서 이제 지주사가 좀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국내에 상장된 지주사 대부분이 그 이전에 이제 상장 자회사를 인적 분할해서 설립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둘 다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이 지주사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그냥 진짜 사업을 하는 그 자회사에 투자를 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 지주사는 조금 할인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네. 또 오너 일가가 이제 좀 적은 지분율을 갖고 이제 지주사를 통해서 이제 여러 계열사를 지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그 소유와 지배가 괴리되고 이래서 또 일반 지주와 지배주주 간의 이런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이 자본시장 잘 크게 하겠다라는 공약은 내세운 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업 거버넌스 이 결국 구조 개선을 어떻게 잘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할 것이냐 이거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이 기대감이 크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이 시점에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공약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그렇고 김문수 국민의 후보도 그렇고 뭐 둘 다 공통적으로 지금 이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해서 일반 주주 권익을 보호하겠다. 요거에서 큰 틀은 다 같아요. 네. 조금씩 그 세부적인 디테일이 다른 건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상법 개정이 가장 이슈인데 그래서 이제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에 지금 회사로 돼 있는 거를 주주까지 확대하겠다. 요거를 이제 공약으로 내걸었거든요. 네. 시장에서 보는 거는 이게 만약에 현실화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소수주주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좀 그간의 그런 불투명했던 그런 출자 구조나 중복 상장, 뭐 대주주 일가의 사익 추구 행위 이런 게 억제되면서 또 네.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뭐 배당 확대 이런 정책도 강화되면서 이제 자사주 주가 또 오를 거다 뭐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자사주 원칙적 소각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그 자사주 네. 소각에 대해서도 이제 공약집에도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소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요 정도까지 담기긴 했는데요. 이제 특히 지주회사가 또 자사주 보유 비율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이제 왜냐면 과거에는 이제 인적 분할할 때에도 자사주에 이제 신주를 지급했기 때문에 이제 인적 분할하면서 지주회사 체계를 만들려는 그룹들이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이제 비율을 높여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주사들이 자사주 보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자사주 소각 이 의무화가 실현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주당 순이익이 늘어나고 또 주식 가치가 오르고 또 주당 배당금도 늘어나니까 이런 특히 자사주 비율이 높은 이런 지주사주에 대한 기대감이 또 다른 쪽으로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매입하고 소각까지 이제 세트로 함께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대선 앞두고 이렇게 지주사들이 정책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랐는데 대선 후에도 이게 이어질까? 일단 오늘도 약간은 조금 흔들리는 모습도 보여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게 사실 가장 궁금한 부분이실 것 같은데, 사실 단기적으로는 이제 증권가에서도 이제 대선 이후에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는 보긴 하는데, 좀 그래도 그게 지나고 나면은 이제 실제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좀 랠리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네.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 문제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과거 대선에서도 계속 좀 주요 쟁점이긴 했어요. 근데 그게 좀 관점이 달랐던 게, 과거에는 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뭐 재벌 개혁, 경제 민주화 이런 차원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네. 사실 이번에는 이게 아예 증시 부양이랑 투자자 보호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정치권 입장에서도 이제 유권자 중에 개인 투자자 비중이 크게 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대선 이후에도 실제로 이제 정책이 이제 주식 시장을 부양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게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삼성금 온에어는 증권시장 원다연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